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뉴턴의 운동법칙으로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이 뉴턴의 운동법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뉴턴의 운동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킨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1법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성법칙이라고 해서, 반성법칙은 물체한테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변화되는 게 없어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맨 처음에 정지한 상태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완성이 성립하고요. 물체가 만약에 운동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운동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등속도 운동시키려는 운동관성이 성립해. 근데 이런 관성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고 질량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세요. 힘이라는 건 변화시키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려는 능력이 클수록 많이 변하는 거 자명합니다. 질량은 이제 알죠? 질량은 뭐예요? 안 변하려는 성질이에요. 반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량은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되려는 성질이니까 이게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안 변하려는 성질과 변하려는 성질 사이의 관계, 비율, 그게 바로 가속도라는 변화량을 결정한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그 쌍의 이름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두임입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의 두임은요, 반드시 작용하는 두 물체의 종류가 달라요. 자,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같은 크기만큼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은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 없는 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 대해서 하셨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오면서 7번, 10번, 12번에 해당되는 거, 9번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7번부터 보시면요. 7번은요. 용수철이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을까? 없어요. 용수철은요. 그냥 거기에 지나가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 용수철이 있다고 해서 힘의 크기가 변하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7번처럼 용수철이 나와 있을 때는요. 용수철 무시하고 그 자체를 그냥 실로 그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됐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몇몇 개의 문제들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이 벽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물체가 잡아당기는 만큼 그냥 끌려가니까 실에는 힘이 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실을 이렇게 벽이랑 연결을 하면 물체가 잡아당겨도 이 실이 끌려오지 않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한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럴 때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실도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얘가 합력이 0이라서 정지 상태다. 그래서 실에 걸려있는 힘은 정지 상태일 때 매달려 있는 물체에 무게만큼의 장력이 걸려있는 거다. 무게만큼의 장력이 걸려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물체가 실을 mg의 힘으로 당기는데요. 됐어? 그 실이 가려고 그러는데 벽이 못 가게 실을 mg로 당겨주는 거죠. 왜? 실이 벽을 mg로 당겼으니까. 됐어? 그래서 실의 어느 부위에나 mg라는 힘이 똑같이 걸려있을 때 실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 됐어? 근데 물체 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왼쪽에 매달려 있는 물체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또 하나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벽의 역할을 여기에 있는 물체가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래도 하나는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건 물체의 무게와 같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용수철저울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하나 놔도 되고요, 두 개 놔도 되고요. 이 용수철저울이 어디에 있던 그 실에 걸려있는 장력을 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7번은요 벽에다가 연결을 해서 몇 뉴턴짜리 물체를 매달았냐면 6뉴턴짜리 물체를 매달았어요. 6뉴턴짜리 물체를 매달았으니까 지구가 얘를 6뉴턴의 힘으로 당기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 그렇다면 실이 당기는 힘도 얼마? 똑같이 6뉴턴. 됐어? 네. 자, 실이 물체를 6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반작용으로 물체도 실을 6뉴턴의 힘으로 당겨. 근데 실은 팽팽하게 늘어지고 움직이지 않아. 그럼 모든 실의 부위가 각각이 다 6뉴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6뉴턴, 6뉴턴. 알겠어? 용수철 저울이 2개라고 해서 3, 3을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 3개라고 해서 2, 2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 용수철 저울은 단지 실의 가닥가닥에 걸려있는 힘을 부위별로 그냥 측정하는 것 뿐이야. 이 부위에 걸려있는 장력, 이 부위에 걸려있는 장력을 단지 용수철 저울이 재는 것 뿐이죠. 용수철 저울이 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형아들한테도 문제 풀 때 용수철 저울 나오면 그냥 실로 그려 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냥 실이야. 알겠어? 그렇게 보고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9번은 뭘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관성입니다. 자, 관성이면 여러분들 버스에서 여러분들 몸이 쏠리는 현상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급출발할 때 몸이 어디로 쏠려요? 뒤로 쏠릴 때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어디로 잡아당깁니까? 앞쪽에 있는 걸 뒤쪽으로 잡아당기죠. 됐어? 앞으로 쏠릴 때? 앞으로 쏠리면 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잡아당기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트럭이 가면서요 강판에 묶여있던 실이 끊어지는데 뒤쪽에 있는 실이 끊어졌대요. 그러면 이렇게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판이 묶여져 있는데 뒤쪽에 있는 이 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됐어? 네. 그러면 이 강판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 실을 당겼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쏠릴 때가 언제예요? 급정거할 때죠. 됐어? 네. 그래서 급정거하는 모습을 찾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10번은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2kg와 3kg짜리 물체 2개를 매달아 놓은 작용 반작용의 레벨 2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매달아 놓고 10N의 힘을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찰이 없기 때문에 힘은 물체의 질량 비율로 나눠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이 2kg와 3kg니까 10N의 힘을 2대3으로 배분해서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2kg, 3kg가 이렇게 있으니 2kg, 3kg가 이렇게 있으니 앞에서 10N의 힘으로 당기면 여기에 있는 A라는 뉴턴은 4N의 힘을 쓸 거고요. B라는 물체는 6N의 힘을 쓰게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이때 얘네들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입니다. 어차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A의 가속도를 구하셔도 전체 가속도와 같고요. B의 가속도를 구하셔도 전체 가속도랑 같아요. 어떤 걸 구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A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값들로만 구하시면 돼요. A가 2kg이고요. 작용하는 힘이 4N이니까 A의 가속도는 얼마? 2예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또는 B의 가속도 구하셔도 돼요. B의 가속도는 B의 질량과 B가 받는 힘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B의 질량 3kg이고 B가 받는 힘이 6N이니까 가속도 2예요 라고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전체 값으로 구할래요 라고 한다면 전체 작용한 힘은 10N의 힘으로 전체 5kg를 움직였으니까 5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20. 어떤 걸로 구하셔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실은 단지 힘을 건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아무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실제로 10N의 힘을 받았을 때요, B가 자기가 운동할 때 필요한 6N의 힘만 쓰고요, 나머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건네주는 거예요.
통해서 실을 통해서. 그래서 실에 걸려있는 힘은 건너가는 힘 4N의 힘이 걸려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항상 실에 걸려있는 힘을 보려면 일단 받은 힘에서 맨 처음에 이 힘을 받은 아이가 필요한 힘을 쓰고요. 나머지 건네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요. 고정도래로 연결되어 있는 레벨 4 문제예요. 그러면 고정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한쪽에는 몇 킬로짜리가 매달려 있냐면 2킬로짜리가 매달려 있고 한쪽은 3킬로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A와 B 두 물체는요. 지구의 중력을 받아요. 자, 지구에서는요. 1kg당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긴다고요? 10뉴턴의 힘으로 당기니까요. 됐죠? 네,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얘는 지구가 20뉴턴의 힘으로 당길 거고 얘는 지구가 30뉴턴의 힘으로 당길 거 아니니? 그러면 이때 합력은 얼마니? 얼마? 10뉴턴. 자꾸 얘기해봐. 자, 10뉴턴의 힘이 전체 알짜 힘일 거고요.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전체 질량으로 알짜 힘 나누시면 되니까 5kg를 10뉴턴으로 나눠 각각이 2의 가속도로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A 혼자서 쓴 알짜 힘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 곱한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A의 질량이 2kg고요. 가속도 2니까 A 혼자서 쓴 힘 4N입니다. 됐죠? 또는 네 번째 B 혼자서 쓴 힘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B는 3kg이고요. 가속도 2니까 B 혼자 6N 쓰겠죠?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얘네들의 알짜 힘이 10이라는 건 누구 힘에서 나온 거야? 네, B의 힘에서 나온 게 10N이죠. 그러니까 B가 받은 힘이 알짜 힘. 그럼 B는요, 실제로 받은 건 30N의 힘으로 당겼어. 근데 B가 운동할 때 얼마 썼어? 6 썼어. 맞아? 네. 그러면 30에서 6을 빼면 얼마 건너가면 되니? 24. 네, 24가 실을 통해서 건너가죠. 이 얘기예요. 계산해볼까요? A쪽에서 계산해보면 A는요,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받고요. 글립 못 가게 실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도 존재합니다. 근데 장력이 더 세니까 장력 방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력이라는 힘에서 중력을 빼면 바로 A가 쓴 알짜 힘 4N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장력은 얼마나 걸리냐면 24N의 힘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실은 한 가닥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장력을 구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속도와 그 다음에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실이라고 하는 힘들을 다 싸잡아 우린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장력의 크기가 24N입니다. 또요. 넘길게요. 46, 47에서 질문. 여긴 없어요. 넘길게요. 48, 49. 6번. 몇 번? 6번이요. 6번. 5번이랑 8번이요. 6번, 5번, 8번, 7번이요. 여기가 주약인가 보네요.
페이지에 1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빗면에 A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니 물체가 A점과 같은 높이 반대편 빗면 B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을 반복. 이어서 반대쪽 빗면을 나와 같이 완만하게 하고 다와 같이 수평으로 하기도 했을 때 A점에서 각각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데 1번은 관성을 묻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처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일에 기울기를 다르게 합니다. 이 실험은 누가 했냐면 갈릴리오가 했어요. 자, 물체와 레일 사이에 마찰이 없을 때 같은 높이 여기 H에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놓으면 물체는 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으면 처음에는 중력을 받아서 내려갔다가 반대편으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 높이까지 올라가려는 반성을 가지고 있어요. 됐어? 자, 그래서 반대편에 자기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력을 받아서 내려오고 됐어. 이걸 반복한다고요. 근데 레일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 여길 따라 이렇게 가겠죠. 언제까지 갑니까? 원래 자기의 높이까지 올 때까지 갑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를 가도 됐어. 원래 높이까지 가려는 속일 때문에 거기까지 가요. 아무리 만만해요. 자, 근데 평행하게 놉니다. 얘는 무슨 관성이 있어요? 원래 자기 높이까지 가려는 관성이 있는데 됐어?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자기 높이까지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얘는 등속도 운동으로 계속 갑니다. 됐어? 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배우면 그걸로 증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모르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관성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보시면 A점에서 내려올 때 물체의 속력은 증가합니까? 네, 내려올 때는 중력과 됐어? 네, 비슷한 방향이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고요. B점으로 올라갈 때는 중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물체는 A점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니 항상 그래요. 마찰이 없으면. 네. 다해서 물체의 속력은 일정합니까? 라고 했는데 네, 얘는 수평면이니까 등속도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BCD 점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됐죠? 네,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힌트를 받는 거예요. 경사면에서는. 근데 수평면에서는 알자 힘이 얼마? 0입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어오시면 5번 보시면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외에 정지되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의 힘을 작용합니다. 자, 그림 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보여드린 거고요. 맞는 거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에요. 얼음판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잡아당기는 만큼 물체는 움직입니다. 자,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천천히 움직일 거고요.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이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주겠다는 게 포인트.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0초에서 3초까지 3초에서 5초까지 5초에서 6초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0에서 3초까지는 2N이라는 일정한 힘을 줄 거고 그 다음에는 힘을 안 줄 거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4N의 힘을 줄 거고 이렇게 된대요. 자, 이거를 이물체의 운동이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간격은 위에 있는 간격 그대로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0, 3, 5, 6 이거죠. 그 중에서 0에서 3초까지 이렇게 문제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납득하시면 됩니다. 0
0에서 3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질량이 m인 물체에 2N의 힘을 줬어요. 이거 물체 몇 킬로라고 줬나요? 안 줬죠. 질량이 m인 물체에 2N의 힘을 줬어요. 느낌 잡기 힘드시면 여기에 있는 이 물체의 질량을 1kg다 그냥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kg의 물체에 2N의 힘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때 얘의 가속도는 얼마냐면 2의 가속도를 가져. 이거 무슨 말이야? 1초의 속도가 20 빨라져야 돼. 그치? 1초당 속도가 20 빨라져야 된다면 3초 동안에는요. 그래서 3배 빨라지면 되겠죠. 6N까지 빨라지네요. 그래서 일정한 힘을 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3초일 때 6m/초가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까지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없어서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정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도로 계속 가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등속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까지 이랬습니다. 5초에서 6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kg짜리 물체한테 반대 방향으로 4N의 힘을 줬으니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4가 생겨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는 1초에 속도가 4만큼 줄어야 돼. 이런 거야.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속도가 4가 줄면 6이었던 아이가 얼마?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가속도의 크기는요. 이때는 2인데 이때는 4니까 이때 가속도의 크기 A라고 하면 이때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2배네요 라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5초에서 6초 동안이 훨씬 더 크겠죠.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1초일 때와 6초일 때 속력이 같니? 라고 했는데 1초일 때 속력 2, 6초일 때 속력 2 똑같네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0에서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요 5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0에서 2초까지는요 2초일 때 속력은 4겠죠. 그러면 간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니까 넓이 구해 보시는데 됐죠? 얘는 몇 미터? 4미터 갔어요.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까지 간거리는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쉽게 구하는 방법이 평균 속력이라고 그랬죠? 6 더하기 2 나누기 반띵 해서 4입니다. 4 곱하기 1이니까 3입니다. 두 개의 간거리가 같네요. 됐어?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 문제는 별표. 자, 아세요? 제가 손에다가 공을 놓고 탕 하고 밀면 처음에 공이 내 손을 벗어날 때까지는 내 손이 미는 힘을 받죠. 그리고 나서 내 손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힘을 받아 안 받아? 내 손의 힘은 안 받고요. 그때부터 뭐 받아요? 중력만 받죠. 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밀어주지 않으면 내 손을 떠난 그 순간에 공은 바로 떨어지니 아니면 올라가니? 왜 올라가니?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운동 방향을 못 바꿔요. 됐어? 그래서 내 손을 떠난 그 순간에도 위쪽 방향에 속력이 있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속력이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0이 된 그 순간에 방향 바꿔 내려옵니다. 알겠어요? 물체는요 힘을 아래로 받는다고 해서 아래 방향으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위쪽 방향으로 갔다가 속력이 0이 돼야 반대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진 공이 손을 떠나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속도가 0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이 얘기인데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번 상황입니다. 6번을 보시면 바닥에 물체가 있죠. 바닥에 물체가 있는데 몇 킬로짜리 물체가 있냐면 2킬로짜리 물체가 있어. 자, 그러면 지구가 얘를 몇 뉴턴의 힘으로 당깁니까? 20뉴턴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항상 중력은 작용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둘로 나눠 2초일 때와 4초일 때를 보자. 2초일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면 30뉴턴이었고요.
2초에서 4초까지 작용하는 힘은 20N이었어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니까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0, 2, 4 이렇게 돼요. 처음에 30N의 힘을 준다는 얘기는 얘를 위쪽으로 30의 힘을 준다는 얘기야. 알짜 힘 얼마? 10이죠. 똘똘하네요. 알짜 힘은 위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해요. 근데 이물체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예요. 그러면 알짜 힘을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5입니다. 그래서 얘는 1초의 속도가 50 빨라져요. 그러면 1초당 속력이 50 빨라지니까 2초가 되면 10 빨라지면서 속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속력이 1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얼마로? 20으로 요 힘을 바꿀게. 합력 얼마니? 그러면 이때 무슨 운동할까? 위쪽으로 계속 등속으로 쭉 가요. 10이라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여기까지가 최고 쪽까지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속력이 여기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속력이 10이잖아요. 안 멈춰요. 자, 그러면 얘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내려올 거예요. 0이 될 때까지 쭉 갈 거란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는 힘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힘을 안 주면 무슨 힘만 받겠니? 중력만 받아요. 중력만 받을 때 가속도 얼마일까요? 2kg짜리가 20N의 중력 받았으면 얼마? 12초. 됐어? 네. 그러니 요번에는 위로 올라가던 물체한테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은 거잖아.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 가속도가 얼마? 10. 1초의 속력이 10씩 느려진다고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1초의 속력이 10씩 느려지니까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속력이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1초 더 걸리겠죠. 그래서 5초일 때까지 위로 쭉 올라간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얘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 최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초까지 올라간 거리가 아니고요. 5초까지 간 거리를 구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면서요. 하이스트에서 수업한 지 오래됐는데 이 문제를 혼자 풀어 맞추는 아이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문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혼자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물질과 간 거리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겠지? 자, 요 구간의 간거리는 10m이고요. 요 구간의 간거리는 20m이고요. 요 구간의 간거리는 5m니까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맞은 사람. 자, 7번 보시면요. 7번 보시면 그린 가난은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여 물체 AB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사고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실 텐데 7번 같은 경우가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잘 응용해서 생각하냐? 사고력이에요. 해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F라는 힘을 줘요. 그러면 힘을 주면 아까 설명했죠? 그 힘을 가장 먼저 누가 써? A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힘을 뭐 해준다고? 건네준다고. 그러면 건네주면 그 힘을 누가 쓰는 거야? B가. 그럼 B한테 얼마 힘을 준 거야? 6N 준 거야. 이 얘기야. 됐죠? 네. 그 B한테 건너가는 힘을 용수로 잰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쪽에서 당겨볼게요. F.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겼으니까.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당기면 얘가 얼마 써요? 6 쓰고요. 나머지 힘 건네줬겠죠. 얼마 건네줬어? 2N. 그럼 얘 얼마 썼겠어요? 2죠. 그럼 얘가 준 힘이 얼마겠어요? 8이죠.
P가 2N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눴어요? 3대 1로 나눴죠. 왜 그랬을까요? 질량비가 3대 1.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M이면 얘의 질량은 3대 1이에요. 질량비가 3대 1이니까 힘을 3대 1로 나눠서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기억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가속도는요. 어느 쪽으로 잡아당기던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가속도가 더 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질량은요. B가 A의 3배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3배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B에 작용한 알자 힘 얼마입니까? 네,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같은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힘은 항상 6N과 1N이어야 되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P점을 V0의 속력으로 통과한 후에 Q점을 4분의 1 V0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PQ 사이의 물체에서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 밑줄 쳐. 크기가 일정하다는 단어를 왜 줬을까? 일정한 크기의 힘. 무슨 말일까?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야.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일정해요? 등가속도 운동해요? 이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PQ 사이에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라지 t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라. 이제 그래프 그립니다. 여러분들 8번 문제에서 나온 설명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P를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 여기가 Q를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라지 t초 걸렸어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P를 지나올 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V0고요. 그리고 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를 지날 때 속력이 4분의 1이니까 속도가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4분의 1 V0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t분의 3V0 이게 얘의 가속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얘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을 다 읽어봤으니 이제 보기 볼게요. F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까? 라고 했는데 힘을 줄 때요. 물체한테 힘을 줬더니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러면 힘은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을 줬어야 되니? 반대 방향을 줬어야 속력이 줄겠죠. 두 번째,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힘의 크기 F는 뭐니? MA죠. 그러니 우리가 구해놓은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알짜 힘이 나와요.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M만 곱하시면 요 모습이 얘의 작용한 알짜 힘이죠. 그래서 4t분의 3mv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PQ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가 간거리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력으로 구하죠. 맞아.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야 라고 했어요. 됐어? 그럼 평균 속도 얼마? 8분의 얼마니? 5V 제로가 평균 속도죠? 그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만 곱하면 간거리야. 그랬으니까 걸린 시간 라지 t 곱하면 간거리 되겠죠. 가자. 자, 그 다음에요.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 11번이요. 9번, 10번, 11번이요. (9번) 보시면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정지되어 있는 스케이트 두 명의 선수가 마주보고 서로 밀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두 명이 밀고 있어. 뭐 이런 느낌? A와 B가 있네요. 자, 그때요. 이게 뭐예요? A가 B를 민 힘이 쓸까? B가 A를 민 힘이 쓸까? 같죠. 왜? 작용 반작용의 두입니까? 됐어. A가 B를 민 힘과 B가 A를 민 힘은 같아요. 됐어. A의 질량이 100kg고 B의 질량이 10kg인데도 그래요? 질량 상관없어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는 항상 서로 똑같은 힘으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요, 이때 A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A의 가속도는요, 같은 힘을 받아도 A의 질량으로 나누죠. 이게 A의 가속도죠. 됐죠? B의 가속도 얼마예요? B의 가속도도 B의 질량으로 B가 받은 힘을 나누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프 보시면 A, B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해봐. A와 B의 가속도의 비율 몇 대면? 2대 2대 1. 1이죠. 됐어. A는 t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2v만큼 바뀔 동안 B는 v만큼밖에 안 바뀌니까 둘의 가속도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2대 1이라면 질량이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2M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얘가 무거우니까 가속도가 작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해? 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미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입니까? 맞는 거고요. 서로 미는 동안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B가 받은 힘의 2배입니까? 아니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아야 됩니다.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푸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중력 가속도 G인 물체를 지면 위에 라지 M과 스몰 M이나 이를 쌓아둔 거죠. 자, 근데 정지 상태래요. 그러면 바닥면이 있는데 이렇게 두 물체를 쌓아둡니다. 질량이 스몰 M인 A와 라지 M인 B를 쌓아두면 지구가요 각각의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A라는 물체를 지구가 mg라는 중력으로 잡아당겨. 그러면 그 힘을 받는 A는 말 잘 들으니까 지구가 내려와 그럼 내려가려고 그 밑에 있는 B를 자기의 무게만큼 눌러. 절로 가줘 나 내려가야 돼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A가 B를 누르면 그만큼 B도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 mg. 그래서 A의 합력이 0이 돼서 A 정지야. 됐어. 이제 B를 보면요. B는 B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도 있는데 라지 mg. A가 누르는 힘까지 있어.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힘을 합한 만큼으로 내려가려고 땅바닥을 누르겠죠. 땅바닥을 누릅니다.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만큼.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땅바닥이 B라는 물체를 밀어 올립니다.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만큼. 그래서 B에 꽂혀있는 작용점 3개 다 더해보시면 B도 합력이 0. 그래서 정지. 이렇게 돼요. 됐죠? B라는 물체는 자기가 받는 중력 외에도 위에 있는 물체의 무게를 합한 만큼 바닥을 누른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A와 지구는 mg의 힘으로 서로 당깁니까? 네, 작용 반작용 mg의 힘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라지 mg입니까? 네, B가 A를 밀어 올리는 힘이 네, 스몰 mg죠. 자, 그 다음에 D은 지면이 B의 밑면을 밀어 올리는 힘은 라지 mg입니까? 라고 해야 돼. 땅이 B를 밀어 올리는 힘은 라지 mg가 아니고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값이어야 돼.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가는 수평면 위에 자석비를 놓고 천정에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에 자석을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A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란은 가에서 B의 극을 반대로 하였을 때 A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보면 물체 A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석은 바뀌지 않는데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가에서 나로 갈 때. 뭐가 달라졌니? 자석의 방향 바뀌었고요. 또 용수철이 늘어난 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달라요. 그게 이 문제를 푸는 일수입니다. 그게 보였어야죠. 첫 번째요. 가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정지되어 있으면서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이렇게 자석의 방향이 이 빨간색을 N극이라고 할까요? 파란색을 S극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 근데 나의 경우를 보시면 용수철이 압축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얘의 극이 바뀐 상태예요. 여기가 S, 여기가 N, 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극을 바꿨더니 얘가 위로 올라갔다는 거. 됐어. 네, 이때 A와 B 사이에 뭐가 작용했다? 청력 작용했다 이 얘기예요. 됐어. 자석이 서로를 미는 청력이라고 하는 자기력이 작용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작용했어야 돼? 인력 작용했어야죠. 근데요, 같은 자석이잖아요. 청력이 세요, 인력이 세요? 그거 같죠. 그러니 이렇게 자석이 서로 밀어 올릴 때도 10N이라면 당길 때도 10N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력도 있지만 각각의 물체는 모두 받고 있을까? 중력도 받죠. 그 중에서 A라는 물체의 무게가 뭐 20N이야 이렇게 한다면 B라는 물체도 무게가 있겠죠. 얘는 한 30N이야 이런 무게가 있다고 치자. 무게는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가의 경우에 A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A라는 물체가 받는 힘 몇 개? 세 가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과 자석이 잡아당기는 인력과 또 뭐 있을까요?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탄성력이라는 힘도 있네요. 근데 가의 경우 A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얼마? 0이죠. 정지됐다. 그럼 잘 봐. 아래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한값이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뭐였어야 돼? 같았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가의 경우는요. 탄성력의 크기가 중력에다가 자기력을 더한 값이랑 같아요. 이거거든요. 이때 중력이라는 건 대충 여러분들이 느끼라고 숫자로 준 거예요. 20N이고 자기력이 10N이니까 앞에서 30N만큼 탄성력이 작용해서 30N만큼 늘어난 거야. 이런 뜻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건 A 거라면 B 것도 볼까요? 가에서? 그럼 B는요? B는요? 됐죠? 네, 몇 개의 힘을 받을까요? B에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3개요. 맞아요. 바닥면이 밀어올리는 수직항력도 작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닥에 있는 물체들은 바닥이 밀어올리는 수직항력도 작용하니까 보시면 자기력과 수직항력을 합한 값이 중력이랑 같아요.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기력과 수직항력을 더한 값이 B라는 물체의 중력이야 이런 거죠. 자기력은 똑같이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같은 크기여야 되고요. 수직항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 중력을 우리가 30으로 놨으니 바닥이 밀어올리는 수직항력을 20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런 크기로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나경우를 볼게요. 저 뒤가 안 보이나 봐요. 여기다 쓸게요. 자, 나경우에 보시면요. 나경우에서 A에도 똑같이 3개의 힘이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힘의 방향 볼래요?
용수철이 압축됐죠. 탄성력 어디로 작용할까요? 어디로 작용할까요? 아래로 작용할까요? 맞아? 네,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성력이 아래로 작용한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얘는 좀 덜 늘어난 상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래서 탄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합력이 여기 되죠. 그래서 압축된 게 아니고 가보다 덜 늘어난 상태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자기력에다가 탄성력을 더한 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력은 20N이고요. 자기력은 10N이니까 이때 탄성력은 얼마? 10이에요. 아까 탄성력은 얼마였는데? 30이었는데. 아, 탄성력이 줄었구나. 이런 얘기. 알겠어? 자, 그러면 B 경우 볼게요. B도요. 여기에 수직항력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수직항력이 요거 두 개 합방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아래로 누르는 힘. 그래서 아래로 누르는 힘, 자기력에다가 중력을 더한 값이 수직항력 돼요. 이거예요. 자기력 100까지 10, 중력 30이죠. 그러면 이때 수직항력은 40의 크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하겠어? 오케이. 이렇게 보고 가자.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다면 그 중에서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니? 라고 했는데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을 수 없네요. 왜? 자기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무슨 관계? 작용반작용의 관계니까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자, 디귿.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요.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됐죠? 네. 그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수직항력이 돼서 나타나죠. 이해돼?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틀렸죠? 나가 더 커요. 괜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마지막이네요. 되게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돼요? 네. 다른 반에 비해서 속도를 조금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 반은 이 정도 문제 풀면 1시간 반쯤 걸리거든요. 우리 지금 55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한 40분을 줄이고 있는 중인데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 질문. 16번입니다. 16번 뭐야? 13번, 16번. 자, 13번 보시면요. 13번은요.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13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물체를 대롱대롱 매달아놓고 물체 놓는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한 레벨 4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다가 물체를 내가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물체 A와 무게가 10N인 B, 그러니까 이 B의 무게는 줄게 10N이야. 근데 A의 물체의 무게는 안 줄게, 이런 뜻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A의 질량은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는 사람이 손으로 10N의 힘으로 주네요. 그러면 첫 번째 가경은 이때 알자이 뭔가요? 알자이 얼마?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10N이 알자이예요. 그런 거면 10N이라는 건 원래 몇 킬로를 얘기하는 거니? 1kg. 이게 원래 1킬로예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는요. 물체의 전체 질량분에 작용한 알자의 힘이니까 전체 질량은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 합합값이죠. 1 더하기 스몰 m 분의 알자의 힘 10. 이만큼이 가속도야.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죠. 여기 알자의 힘 얼마니? 16.
잡아당겨준 이 힘 때문에 움직여요. 16T입니다.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도는 뭐예요? 질량분의 날짜의 효죠. 자, 근데 여기서 질량이 얼마입니까? m입니다. n분의 10. 그러니까 가속도는 이쪽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같지 않아? 자, 그랬을 때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1배래요. 그러면 여기에 가속도를 1로 놓으면 여기에 가속도를 얼마나 놓으면 돼? 3. 3분의 1배니까. 우리 없죠.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10은 1 플러스 m. m은 얼마? 9. 됐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거 나와? 이거 얼마야? 3분의 10 3분의 10. 뭐야? 달라요. 여기 A. 야, 3분의 1 아니라서? 3분의 1 아니야? 3분의 1 맞잖아.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속도를 A로 놓으면 여기 가속도를 3A로 놓으면 되겠죠? 이러면 돼? 네. 그러면 이거 얼마니? A 더하기 MA 요거네요. 비율로 구하는 게 아니라서 저 정도고요. 여기 3A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3M A는 얼마? 10 이죠. 그러면 저 10짜리에다가 이거 대입할래요? 넘기시면 그죠? 이렇게 됐어? 이거 산수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해달라 그래서 마무리. 그러니까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한 후에 라고 했는데 16번은 옆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 16번 옆에 뭐라고 써있냐? 수능 시간 고난도 이렇게 써있는 거 보여요? 이게 수능에서 정답률이 30% 아래쪽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이 물리를 선택해서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일반고 다니는 애들은 물리를 시험 보지 않습니다. 형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고3 형아들 중에 일반고를 다니는데 물리를 선택했다? 병신인 거죠. 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택 과목 4위가 뭐야?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야.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 수능에서 선택 과목 4위가 항상 물리. 아무도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물리니까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물화생지 몇 점 만점인 줄 아세요? 한 과목 다 50점 만점이에요. 수능에서. 수능 문제 시험 보고요. 30분 만에 수능 문제를 풀어야 돼요. 10문제는 2점짜리고 10문제는 3점짜리예요. 3점짜리는 허리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뒤에 있는 3점짜리 3문제는 킬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스카이 갈거 아니면 맞을 이유가 없고요. 스카이 가는 애들 중에 그걸 안 맞고 가는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물리는 누가 선택할 것 같아요? 수능에서. 선생님 선택했어요. 수능을 볼 때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은요 영재과거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일반고는 똑똑하다고 지가 생각하는 병신 같은 새끼들 있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머리를 공부 안 해요. 머리는 일단 좋아야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명함을 대죠. 안 좋은 애들이 거기 가 있는 애들 없어요.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 들어오게 말해요. 여기 보시면 2층 안에 지금 여기에 40명 가까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명함 내밀면 모르는 애들 별로 없어요. 나는 학교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학원에 와서 맨날 혼나잖아요. 우리가 보내야 되는 데는 영재
같은 나이의 아이들 중에 영재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전체 여러분들은 중1이죠? 또는 초육인데 중1 아이들이 대략 얼마 있냐면 한 40만 명? 이 정도 있어요. 한 연령대 아이들 그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요. 걔네들이 시험을 봐서 영재를 가요. 우리나라 영재 학교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영재 학교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 8개에서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한 해마다 뽑는 애들이 780명이에요. 780. 걔네들은 국비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수학적으로 0.01%야 돼요. 1%도 안 됩니다. 0.01%. 그 아이들이 가요. 과거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0.03%가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그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이에요? 수능을 볼 때. 영재 과고 아이들 중에서 수능을 보는데 물리 선택 안 하는 애들은 개찐답이에요. 걔네들은 다 물리 합니다. 왜? 물리는 한번 풀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안 들거든요. 이제 생지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외워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들어서 어느 정도 물리를 한 애들은 시간 낭비 안 하려고 그냥 물리를 선택하고요. 물리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또 생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1위 과목이 지구과 그다음에 생물 이렇게 가죠. 일반 과목이 선택을 많이 하니까. 물리는 선택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1등급 만점 1등급 점수가 50점이거든. 50점. 다른 과목은 50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로 1등급을 받으면 다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6번 문제가 킬러야. 30% 맞았어. 그 30% 아이들이 영재고 나오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맞는 문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 맞아. 자, 이 문제 맞은 사람. 네. 여러분들은 안 맞는 게 맞죠? 처음 듣는데 이걸 처음부터 맞아? 그럼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은 그 많은 시간을 허송으로 생활했다는 얘기죠. 엄청 어려운 문제.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고3 언니 오빠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를 맞다 틀리다로는 이미 선을 넘은 거죠. 문제는 맞아야 해요. 근데 문제는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를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1분 30초를 드려볼 테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칠판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유사 문제들을 풀어드렸잖아요. 자, 1분 30초 드립니다. 시작. 뭐? 16번이요. 1분 30초. 이거 풀어서 다시 보세요. 끝이라. 자, 요 정도의 시간이면 고영아 문제 풀었니? 아니요. 지문은 다 분석했니?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문 분석하기에도 빡빡한 시간에 이걸 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연습해야 가능한 겁니까? 자, 보죠. 그래서 고3 때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빨리 풀 수 있는 요령들을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문제들은요, 조건이 막 바뀌어요.
조건이 막 중간에 바뀝니다. 그럴 때 뒤부터 푸는 게 유력이야. 뒤부터 푸는 게 유력인데 보시면 그림은 그 정도로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A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B하고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정도로 돼와 10이야. 이것만 나오면 자체하죠. 엄청 싫어해요, 형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실이 몇 가닥 보여? 세 가닥. 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셌겠죠. 이거 세지 말고 몇 가닥 보여? 세 가닥. 두 가닥. 한 가닥. 아, 이죠. 그 다음에 두 가닥입니다. 같은 가닥은 힘의 크기가 무조건 어떻다고? 같다.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실가닥인 P의 장력과 밑에 있는 실가닥인 Q의 장력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물체를 매달아놓고 움직이지 않게 내가 A 쪽을 힘을 F라는 힘을 줘서 누르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정지야 라고 했다면 양쪽의 합력이 얼마? 0이죠. 그럼 왼쪽에서 잡아당기는 A라는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생기는 A의 중력과 F라는 힘을 합함값이 첫 번째 MAG에다가 F를 합함값이 뭐라고 했냐? MBG 더하기 MCG 못 알아듣는 말에서 빨리 얘기해요. 지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어요. 아직 연습이 안 됐으니까 테크닉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누적되면 뒷부분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돼서 합력이 0인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거기 뒤에 다이나모 좀 두 번째 상황은요. 이제 여기서 손을 놓을게 라고 합니다. 이제 손을 놓으면 F라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의 힘이 훨씬 작아져요. 그러니 얘네들이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자, 이때 알자힘은요. 당연히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거니까 알자힘은 MBG 플러스 MCG에서 MAG를 빼면 이게 알자힘이 돼. 여기 납득이 돼. 그 알자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얘를 질량으로 나누게 되지.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라는 질량으로 나누게. 이게 얘네들의 손을 놨을 때 움직이는 가속도야. 근데 옆에 그래프 보여? 가속도 구할 수 있지. 얼마야? 4요. 이거 얼마? 4. 라고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훅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C가 땅에 닿아. 됐어. C가 땅에 이렇게 닿고요. 그리고 얘가 내려오고 있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C가 땅에 닿을 때와 닿지 않을 때가 달라? 다르죠. C가 땅에 닿으면 C의 무게만큼 당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제 C의 무게가 없어진 거예요. C가 땅에 닿았기 때문에. 됐어. 더 이상 C의 무게는 이 C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 번째 C가 땅에 닿고 나서는 됐어. 양쪽에 얘 무게와 얘 무게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그래프 봐. C가 땅에 닿고 나서 무슨 운동했어? 등속 운동했어. 합력이 뭐라는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합력이 0이라는 뜻은 MAG의 무게와 MBG의 무게가 어떻다? 이게 같다 이 뜻이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 GG 똑같아요. 그러니 얘네들의 무게가 똑같다는 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뭐하다?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의 질량을 그냥 M으로 퉁쳐서 나타내요. 됐어? 얘의 질량도 M이고요. 얘의 질량도 M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A, B의 질량은 같아? 아, 그러면 이거 같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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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렇게 놓으면 요거는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중력 가속도 G를 얼마로 그래요? 시. 그러니까요. 10으로 그래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그럼 가죠. 해볼까요? 보이냐? 그래서 C의 질량이 얼마다? C의 질량이요? 3분의 4m이래요.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러면 C의 질량도 알았네. 됐죠? 네, C의 질량도 알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날아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누구랑 같다? C의 무게랑 같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요. 상황을 먼저 빨리 분석하셔야 되는데 상황은요 집중해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리는 물리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여기에서 일정한 힘을 줬대 등가속도, 등속도의 합력이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해결해 놓고 저는 볼게요. 그럼 기억 보기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가 C의 4분의 3배니 라고 했어요. 네, C가 A의 3분의 4배니까 A는 C의 4분의 3배 맞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니? 라고 하는 이제 이 실의 장력을 물어본 거야. 언제? 얘네들이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렇죠. 자, 이때요. 볼게요. 1초일 때 가속도가 4예요. 1초일 때 가속도가 4니까 꼬뱅아 우리요 조금 편하게 가자. 얘 질량 3분의 4m 이렇게 놓으면 분수잖아. 귀찮잖아. 여기를 얼마로 놓을까요? 4m으로 놓고 싶은 강한 충동. 어째? 안 그러면 너네도 나도 힘들어. 이거 얼마로 놓고 싶어? 그렇지. 이렇게 가자.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이야? 됐지? 이렇게 가자. 그러면 첫 번째 얘네들의 알자임은요. 얘 무게와 얘 무게는 같으니까 상세. 얘 무게만큼의 알자임. 중력가 속도는 10이니까 알자임 얼마? 40m. 그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되겠어? 네. 전체 합하시면 얼마? 10m. 됐어? 네. 이게 얼마? 4. 말되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때 A가 받는 알자힘, B가 받는 알자힘, C가 받는 알자힘이요. A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 방향으로 알자힘, F는 MA. 됐어요? 네, 가속도가 4니까 얘는 얼마만큼이야? 12M만큼의 알자힘을 받아요. 얘도 얼마? 12M. 얘는 16M만큼의 알자힘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랬을 때 이 순간에 B에 작용하는 P의 장력과 Q의 장력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B에서 얼쩡거리면 이거 못 풀어요. 장력은요 양쪽은 말달해서 구하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P의 장력은 A가 받는 장력이랑 똑같아요. 맞죠? 네, P의 장력은 A에서 구해볼게요. A에서 보시면 A는요 질량이 3m이니까 아래쪽으로 30m이라는 경우로 잡아당겨 중력. 그리고 위쪽으로 P라는 장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 그럼 장력이 더 컸다는 얘기야. 그러면 TP에서 30M을 빼면 네, A가 지금 알자힘 12M이 나와요. 그러면 TP는 얼마 나옵니까? 42M 나와요. 이게 P의 장력이야. 그 다음에 Q의 장력도 C에서 구하는 게 제일 빨라. 여기서 구할 때. C 같은 경우에 아래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고 Q라는 장력이 잡아당기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중력이 더 클 거야. 그치? 자, 그래서 40M이라는 중력에서
TQ라는 장력을 빼면 C가 쓴 알자임 16M 나온다 이 뜻이야. TQ가 얼마 나오니? 아니죠. 뭐야? TQ가 얼마 나옵니까? 34에? 아니지. 24에. 이거죠. 보이세요? 자, 그래서 네.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는 것이 이렇게 맞게 돼.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어. 정신 줄 났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돼?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5분 드려요. 지금 자기가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들 다 해드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맞죠? 5분 동안 저한테 질문했던 문제 옆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해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줍해볼게요. 자, 5분 아니고 5분밖에 못 드려요. 화장실 좀. 별도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가져와.
됐지? 가볼까?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자.
자, 2분 줄게. 마무리. 신이 0만큼 작용하는 것도 일정 거예요. 채점할 거예요. 다 됐어요? 아니요. 시간 모자란 사람 몇 개 남았어? 한 개.
1번부터. (1번부터) 순서대로 동글 동글 x 동글 x. (6번에) 기억 아니 (6번에) 니은 디귿. (7번에) 기억 니은. (8번에) 이. (9번도) 이. 단위 띄고 부르고 있어요. (10번에) 가와 나의 장력의 크기는 둘 다 10. (11번에) 5. (12번) 5. (13번) 15. (14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동글. (12번) 17번에 2. 18번에 서로를 미는 힘의 크기가 4N. 가속도 도사. 그 다음에 19번 20번은 x. 맞은 개수 확인하세요. 나노. 다인. 11이요. 도연. 13이요. 민수. 5번. 17 준혁. 18 지훈. 18이요. 연우. 19요. 자, 틀린 거 다시 보시고요. 질문할 거 확인하죠. 16번. 7번 저 8번이랑 11번. 저 개수 잘못했어요. 8번하고 11번. 9번 저 13개. 13시 아니면 14시. 자, 선생님이 7번, 8번, 9번 설명 먼저 할게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이다라고 하는 알자힘이 0일 땐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 기억에 있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에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게 등속도 운동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등속 원 운동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알자힘이 0일 때는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디귿 맞는 게 기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2초 동안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2kg짜리 물체에 4N의 알자힘을 주죠. 자, 그랬을 때 네,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알자힘이니까 2고요. 그랬을 때 2초 지나면 가속도가 2라는 얘기는 1초당 속도가 2씩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2초 지나면 속도는 4 됩니다. 쌤이 2라고 했어요. 이런 가속도가 2초 동안 적용하니까 아니요, 가속도는 그대로이고요. 마찰의 수평면에 2kg짜리 물체의 수평면에 4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했다.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계속 똑같이 4N의 힘을 2초 동안 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 맞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4 맞습니다. 제가 4라고 불렀어요? 2
2라고 했어요. 네, 2, 4예요. 그 다음에 12점이에요. 네, 11번이요. 다해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1번 다해서는요. 자, 똑같이 하나는 10N, 하나는 30N이면 알자임 얼마입니까? 얘 알자임 얼마? 다해서 20N이고요. 몇 킬로가 매달려 있는 거야? 4kg. 4kg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5죠. 이해돼요? 16번. 자, 가속도 3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알짜 힘이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서 가속도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서는 자, 꼬맹아, 가속도 방향은 뭐의 방향이라 그랬어?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어때요? 항상 같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게 하셔야죠. 됐니? 자, 아까 마진계수 변동이 있어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저 12개. 네, 또요. 저 17개. 저 15개요. 자, 나노. 다인이 12, 네. 도현이, 저 15개. 민수, 보건이 18개? 17개. 준혁이, 17개. 지훈이, 19개. 그 다음에 연우가 20개. 네. 10분만 끊었다가 연결해서 하죠. 10분만 쉬었다 하죠.